원래 온 우주는 하나였다. 하나의 빛, 하나의 파동, 하나의 에너지. 당신 또한 마찬가지로 그 하나의 일부이다. 당신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당신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에너지, 빛, 순수한 창조 근원을 회복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당신은 말 그대로 자유를 누리게 되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3L입니다. 또 어김없이 3L 시리즈가 찾아왔네요. 트랜서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수준이 필요하다고 이전 영상에서부터 계속 말해왔습니다. 이번 내용은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 에너지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가 높은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반대 상황에 대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반대 상태는 무기력, 즉 우울 상태입니다. 우울 증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자면, 우울에 빠지면 가장 두드러지는 증상은 무기력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할 의지조차 없습니다.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울이라고 하면 우울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우울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대신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를 보이죠. 이런 낮은 에너지의 상태에서는 영혼이 가진 창조력을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즉 외부 의도가 작동하기 어렵죠. 심지어 내부 의도, 즉 개인적인 에너지를 발휘하기도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런 낮은 에너지 상태를 유발시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에너지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모든 에너지는 파동의 형태를 띱니다. 그중 가장 높은 상태가 감사의 상태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감사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에너지의 상태는 파동의 상태이기 때문에 물처럼 유동적인 것이에요. 즉 흐르는 것이에요. 이러한 에너지의 막힘이나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 영혼의 에너지는 차단되고 신체까지 아파오기 시작하죠. 실제로 현대의학에서는 질병의 70% 이상을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것도 이런 에너지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근원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비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의 의식이라고 하기도 하죠. 다 같은 말입니다. 신체적 에너지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과 영혼의 에너지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똑같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각각은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치환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주로 우리는 어떨 때 이런 에너지 막힘 현상을 겪게 될까요? 주로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에너지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물론 특정 상황에서는 스트레스가 에너지 통로를 오히려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투 상황이죠. 전투 상황에 들어가면 아드레날린 끌어오르고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잖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은 우리가 지나치게 무언가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하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예민하다 혹은 잘 긁힌다 라고 표현하죠.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서 자주 긁힌다면 이전에도 제가 설명했던 펜듈럼의 고리에 이렇게 걸려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막힘없이 자유로워지려면 이런 자주 긁히는 상황, 매사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상황에 대해서 가벼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가벼운 사람들은 아무리 심각한 상황에도 농담처럼 유머처럼 웃어넘기곤 하죠. 그 혹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태인 학살에서 유태인들을 가두던 그 수용소에서도 놀라울 만큼의 유머와 즐거움을 가졌던 사례를 지금 또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죠. 아무리 끔찍한 상황도 하나의 유머처럼, 당신의 인생도 시트콤처럼 웃어 넘길 때 당신은 중요성을 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일 때, 다른 말로 하면 유연한 상태일 때 당신은 흐름을 타기도 쉬워지고 외부 자극에 대해서도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반면에 매사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행위는 쉽게 스트레스를 입고 경직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번 중요성을 빼고 이완하여야 합니다. 이완하는 것은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은 조화로운 균형의 상태입니다. 즉 당신이 세상에 가지는 판단에 대해서 중립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부처님이 얼마나 많이 판단하지 말 것을 강조했는지 아실 겁니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중요성을 부여하는 행위고 세상이라는 꿈을 더욱 심각한 무언가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트랜서핑 기법은 다른 영적 가르침과도 닿아있어요.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이암 및 에너지 레벨을 효과적으로 상승시키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저는 제가 영감을 통해서 하고 있었던 명상법이 이 책에서 소개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함에 놀랐습니다. 진리는 역시 다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네요. 첫 번째는 조금은 진지한 버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 통로를 확대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보호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의 영향을 받기 전에도 축기, 기를 모으는 행위, 즉 단전호흡과 같은 기운을 저장하는 수련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 또한 에고, 즉 몸에 대한 집착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는 생각과 영을 더 근원에 일치시키는 것, 더 하나임과 일치시키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랜서핑의 저자 또한 기를 모으는 것보다는 에너지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기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설명해보자면요. 숨을 들이마실 때 100회, 즉 정수리를 타고 찬란한 빛의 속성을 가진 에너지가 척추 따라 내려와서 발끝으로 나가는 것을 심상합니다. 앉아있을 때는 회음역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요렇게 이제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나가겠죠. 나가고 나면 끝에서 분수 물줄기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요렇게 다시 몸 주변을 감싸서 올라가는 걸로 그립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반대로 이제 발바닥 혹은 회음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와서 요렇게 나가서 다시 또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지는 것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뿜어져 나가는 에너지의 분수, 위로 뿜어져 나가는 에너지의 분수,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숨 쉴 때마다 강해지면서 에너지는 이렇게 내 주변을 원으로 감싸게 되겠죠. 그리고 이 원으로 감싼 에너지 형태는 당신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에너지의 통로를 계속 순환시키는 훈련을 함으로써 당신의 에너지 통로도 점점 굵어지고 에너지의 흐름도 원활해집니다. 우리가 뭔가 순환이 안 되는 것이 대부분 질병의 원인인 경우가 많잖아요. 뇌졸중도 내 혈관이 막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운이 순환이 잘 안 되면 이게 어깨나 이런 것들 뭉치기도 하고, 이 혈관이 막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질병을 일으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가장 큰 뼈대인 에너지 기둥이 막히는 것도 당신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작용을 많이 일으킵니다. 반대로 이것을 원활하게 해주면 부정적인 것들이 씻겨서 나가게 되죠. 수압에 비유하자면 그 통로가 막혀 있으면 물이 잘 안 흐르잖아요. 이게 강하게 한 번에 빵빵 이제 에너지 끌어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주변을 에너지 구로서 이제 감싸게 됨으로써 당신 에너지 유지를 지키고 외부의 부정적 에너지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더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제가 만들어둔 빛의 기둥 명상법이라는 영상 참고해보세요. 여긴가? 네, 여기 카드 띄울게요. 그럼 진지한 버전도 설명했으니 좀 더 라이트한 방법들도 말씀드릴게요. 그냥 당신이 매 순간 심각해질 때, 무언가에 막 긁힐 때,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을 때, 그때 바로 그냥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호흡은 당신 존재 본질과 다 있어요. 우주의 시초도 호흡이고, 빅뱅 있잖아요. 빵! 팽창 슉 지금 하고 있죠. 다시 이렇게 소문화될 거예요. 신나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의 시초도 호흡입니다. 네, 뭐 태아 때는 호흡 안 한다고요? 호흡해요. 그리고
제일 처음 만들어지는 게 심장이잖아요. 빵빵빵. 이것도 리듬이잖아요. 빵빵. 단순히 당신은 그 호흡에 의식을 두는 것만으로도 빠르게 이완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당신 존재 본질과 다 있으니까. 그냥 잠깐 일시정지하고,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하게 막 돌아간다, 미칠 것 같아, 감정 막 끌어오르고 힘 올라쳐 막, 그때 유튜브 지금 이 영상 일시정지 버튼 밑에 있죠. 그거 누르는 것처럼 잠시 일시정지 딱 하고 그냥 호흡에 머무는 거예요. 이렇게 딱 1분만 제대로 3분까지 유지하면 좋고 하시면 당신은 그 심각한 감정에서 바로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저는 이것이 꽤 익숙합니다. 이것이 꽤 익숙하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연습을 하다 보니까 바로 빠져나오게 되더라고요.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이것은 자전거 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전거 처음 타는 데로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자전거를 한동안 안 탄다고 해서 자전거 타는 걸 까먹던 거예요. 다시 타게 되면 금방 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의도적으로 처음에는 지금 상황의 일시정지를 딱 하고 당신 호흡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하는 것에 대한 또 팁을 드릴게요. 저는 심각하면 시점을 바꿉니다. 나의 1인称 시점이 아니라 3인칭 시점으로 봅니다. 마치 TV 드라마의 주인공을 보듯이, 아니면 위성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그런 시점으로 봐요. 그러면 저는 순식간에 주인공에서 관객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시트콤처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웃어 넘기려고 하는 편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예로 좀 들자면,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네,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라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페달이 빠졌습니다. 페달이 빠졌어요. 페달이.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렸죠. 꽤 중요한 그런 모임이었거든요. 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한 해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어찌저찌 수리를 했어요. 네, 심지어 돈을 들여가지고 자전거 매장에 있어가지고 가는 길에 또 펑크가 나버리더군요. 완전히 늦어버렸지. 그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기보다는 그냥 너무 재밌다. 세상에 이런 시트콤이 다 있냐. 어떻게 나는 인생이 시트콤이지? 이러면서 찍어서 SNS에 올렸던 기억이 나네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발생한 것이니까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하는 것은 문제를 더 키울 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빠르게 포기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항상 이런 식이면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하게 보일 수 있어요. 특히 당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의 일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곤란하죠. 그런 경우 저는 의도적으로 같이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바라고 그것에 에너지를 써주기를 바라니까요. 그걸 우린 뭐라고 표현하죠? 공감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이 심리 상담사의 길입니다. 네. 여담. 제가 이제 전문 심리 상담사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당신에게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무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좀 미친 개들이 짖는다 해서 따라 짖지는 않잖아요. 그죠? 저 새끼 왜 이렇게 시끄러? 시끄러 죽겠네. 무섭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그죠? 그렇다고 그걸 멸시하거나 경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정도죠. 그죠? 즉, 당신의 사고방식 또한 부드럽고 유연하고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고 형태 또한 일종의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잘 관조하셔서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셔요. 나의 생각 패턴들을 매일 밤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서 너무 내가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 있으면 체크하시고, 한 달 정도의 분량을 모아서 어떤 패턴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대체할 수 있는 사고들, 생각 패턴들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 달은 그 대체 사고를 내 삶에서 실행하고, 또 그 결과를 확인해보고, 또 대체할 거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트랜서핑, 즉 의도의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에너지 레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증대시킬지도 말이죠. 더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다면 책을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 내용에서 명상법과 같은 진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삶에 대한 태도나 사고 습관 등을 생각하는 습관 등을 확인하는 일상적인 부분도 같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입니다. 다가오는 주말 당신의 삶에서 쉼을 찾고 여유로움과 즐거움을 발견하는 주말이 되었으면 하네요. 이것 또한 오늘의 내용과 다 있으니까요. 당신이 심각해지지 않고 부드럽고 균형 잡히게 되니까요. 그럼 언제나 여러분 삶에 사랑과 빛이 가득하도록 돕는 3L입니다.